안녕하세요. 행복을 지켜주고 행복을 키워주고 행복을 이어주는 건강 큐레이터 이계완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유전자를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 이 책의 저자는요, SBS 스페셜 PD 신동아 님이시고요. 1995년 SBS PD로 입사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 TV 동물농장,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등을 연출한 분이세요. 우리가 많이 봤던 프로그램들을 제작하셨던 분인데요. 이 책이 프로그램에서 먼저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으로 나왔는데, 정말 지금 다시 봐도 너무너무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이 어려서 이 책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식탁에 신경을 조금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먹일 때 인스턴트를 덜 먹이고, 그리고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과자를 조금 덜 먹이고 하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늘 먹고 있는 것이 그냥 나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3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랍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목록을 먼저 보면은 이제 1부는 당신이 먹는 게 3대를 간다. 그리고 그 속에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 유전자 스위치를 끄고 켜다. 음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식생활과 생활 습관. 2부에서는 다음 천년을 위한 약속이고요. 화학물질이 당신을 공격한다. 음식 속에 스트레스도 함께 먹는다. 유전자 조작 기술의 경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화학으로 나왔던 화학적인 그런 비료, 그리고 비닐하우스 재배, 그리고 뭐 이제 농약을 통한 어떤 작물을 끊임없이 먹었던 저희들이 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벌써 이미 우리는 4명이 1명꼴로 암이라는 걸 겪고 있고요. 무서운 일이죠. 예전에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10여 년 전에 했을 때 설마 그럴 리가 라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미 그런 세상으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다시 건강해지려면 먹거리를 바꾸는 노력으로,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의 구성물질을 잘 해주면서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하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돌려야 되는 때가 온 것 같습니다. 3부는 페어푸드 도시의 실현되다. 그래서 치유하는 농업의 시작. 도시 농업으로 희망을 엿보고요. 정의를 실현한 음식 페어푸드. 생명의 기적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의 내용은 결국 음식이 유전자를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먹을거리가 바꿔놓은 산시성의 운명이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건조하고 바람 많은 중국의 고원지대에서 자리한 산시성 타이유안시. 이곳에서는요, 정말 기형아가 너무너무 많이 생긴답니다. 산시성의 신경관 결손증 발병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의 태아 1000명당 0.5명꼴로 발병하는 데 비해서 산시성은 100명당 1명꼴이다. 기형아는 대부분 유산된다. 겨우 살아서 세상에 태어나도 곧바로 길가 또는 공장 옆에 버려지곤 한다. 다행히 운이 좋은 아이들은 고아원으로 넘겨져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힘든 고비를 또 넘겨야 한다. 신경관 결손증은 임신에서부터 3개월까지 모체에 공급되는 엽산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아직 그 작용이 다 밝혀지진 않았으나 엽산은 태아의 발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태아는 발달하기 위해서 유전자를 빠르게 복제해야 하는데 이 복제 과정에서 엽산이 필요합니다. 엽산이 부족하다면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신경관 기형의 50 내지 70%가 엽산이 부족해서 생긴다고 봅니다. 엽산이라는 이제 비타민은요, 비타민 B군의 일종인데요. 세포 분열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엽산이 작용을 한다고 하죠. 하지만 이미 내가 임신인 걸 알았을 때는요, 신경의 분화가 지나간 타임이기 때문에 평소에 임신하기 전에 이런 비타민 B군의 음식을 잘 먹어줘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산시성에서는요, 이제 고원지대였었고, 그리고 주 먹거리가 밀가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나, 그리고, 밀가루. 이거 외에는요, 신선한 야채나 과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죠. 그렇게 자란 상태에서 임산부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산부들에게는요, 이제 그 부족한 영양소 때문에 건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산시성 사람들의 식단에서 유독 엽산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산시성의 건조한 기후에서는 채소가 잘 자라지 않는다. 여름철에는 드물게나마 채소를 섭취할 수 있지만 겨울이 되면 상황이 아주 나빠진다. 게다가 겨울도 길어서 11월쯤부터 이듬해 5월까지 녹색 채소를 보기가 힘들다. 하필이면 엽산은 채소에 많은 성분이다. 엽산이라 이름 자체가 엽, 즉 입에서 나는 영양 성분이란 뜻이다. 전통적인 요리법도 문제다. 감자나 배추를 과도하게 익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엽산이 파괴된다. 배를 채울 수는 있으나 충분한 엽산을 공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대대로 이 지역에 살아가는 주민들은 밀가루를 주식으로 먹는다. 밥상엔 온통 밀가루 음식이다. 밀가루에는 그나마 조금 있던 영양성분도 정제 과정에서 대부분 사라지고 없다. 이렇게 이런 운명이 기껏해야 채소를 제대로 먹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에서 비롯되었다가니 참 답답한 일이다. 먹을거리가 생각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근 당신이 먹은 음식이 가족의 운명을 어마어마하게 바꿔놓을 수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못 먹어도 생기고요. 너무 과하게 먹어도 또 문제가 생긴답니다. 너무 잘 먹어도 탈이 난 케이스는요. 미국의 애리조나주 사막 지역의 원주민 피마 인디언들은 이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는 거죠. 세계 최악의 당뇨병 부족이라는 오명을 잊게 된 그들의 증언은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다. 마을엔 약을 달고 살아야 되는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넘친다. 당뇨병과 함께 암, 심장병 등 성인병도 피마 인디언들에게 낯설지 않다. 특히 당뇨병을 30년째 앓고 있는 사람도 있다. 정말 어렵게 못 먹던 시대에서 미국이 이 인디언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그리고 많이 준 거죠. 그들이 뭔가 움직이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하게 그들한테 먹을 거 공급합니다. 그게 인디언 말살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현재 부족 전체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잔인하죠. 어쨌든 이 먹을거리를 가지고 결국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여기에서도 또 나타납니다. 피마 인디언들의 사례는 같은 유전자를 타고나도 음식이 바뀌면 건강이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주장의 생생한 증거이다. 음식이 곧 운명임을, 한 끼 식사가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사례는 없다. 결국 임신 중에 영양 상태가 3대의 건강을 결정한다. 할머니가 그 할머니의 뱃속에 있던 그 아이, 그 자궁 안에 있던 난소부터 시작이 돼서 그 할머니가 자라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 엄마 속에 있는 아이의 또 난소. 그래서 이 3대를 통해서 유전자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3대 동안 이 할머니가 먹었던 그 영양소가 그대로 몸의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고요. 또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가 사춘기 때 먹었던 그런 과식 어떤 영양 상태가 정소를 통해서 정자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까지 이 영양 상태가 이어진답니다. 이렇게 그 영양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후성 유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전은 DNA 상에서 존재하는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는데 유전자는 염색체에 있는 DNA가 복제되어 전달된다. 그런데 DNA의 염기 서열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유전자의 조절에 변화가 생기고 이것이 대물림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다루는 분야가 후성 유전학이다.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후성 유전학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계속 살펴볼 것이다. 조부와 조모가 잉태된 순간부터 나이가 20살까지 될 때까지 매년 섭취하는 음식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자 규칙성이 서서히 드러났죠. 우리는 특정한 성장기에 세대 간 유전에 영향을 주는 자극이 가장 큰 힘이 발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후성 유전적 반응에 불을 지를 수 있는 시기죠. 말하자면 발달 기간 중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뱃속에 있을 때이며 할아버지는 사춘기 직전이다. 민감기는 난자와 정자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장 정체기 시기에 정원세포가 정자로 성숙합니다. 정원세포는 5세부터 발달을 시작하여 사춘기에 성숙한 정자를 만들게 됩니다. 정소가 성숙해가는 시기에 식생활을 정자를 만들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고 그 정자로 만들어질 아들, 나아가 손자까지 대물림 됩니다. 유전에 영향을 주는 환경 정보는 난자와 정자가 형성될 때 베어들듯이 각인된다. 비그넨 박사의 연구로 환경이 유전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대 간 후성 유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규칙이 발견된 것이다. 자료는 조상이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후손의 수명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었다. 기근과 폭식의 영향은 난자와 정작 속에 후성 유전체에 의해 전달되고 유전자가 가진 기억의 형태로 몇 세대 뒤 후손들에게까지 전달되는 것이다. 유전자는 두 가지 상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유전적 기제의 어떤 측면은 환경에 매우 민감하고 어떤 측면은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후성 유전적 기제는 환경에 민감한 측면을 담당하며 임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 내에 적응을 이룬다는 점에서 매우 빠른 적응입니다. 결국 유전자의 발현 패턴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유전자도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전자와 환경은 서로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한 가정에서 자라고 같은 지역에서 쭉 살아온 쌍둥이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늙어가는가? 왜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온 두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가? 왜 한 사람은 건강하고 활동적인데 반해서 다른 한 사람은 각종 질병이나 정신기능의 손상으로 고통을 받는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한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무엇일까? 유전자의 기능이나 이런저런 특징을 가진 유전자를 밝혀냈다는 이야기는 매일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일란성 쌍둥이들의 수명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서도 수명이 다르고 건강 상태가 다르고 외모에 차이가 생기는 것, 이 모든 것이 유전자 스위치, 후성 유전체의 은밀한 작업 때문일까? 후성 유전학은 우리가 우리의 유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전에는 유전자가 모든 결과를 미리 결정짓는다고 생각했다.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좋은 유전자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어도 나쁜 유전자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유전자의 주인이다. 우리는 운명을 스스로 결정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에 관여하고 나아가 미래 세대의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조상들이 물려준 유전자의 능력을 활용해 건강과 행복한 삶을 누리는 권리와 함께 나쁜 유전자를 계산하고 향상시켜 완전 무결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진화사적인 의무가 있다. 기존의 유전학은 인간의 존재를 유전자가 자신을 증식시키기 위해 만든 복제 로봇 같은 이미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반면에 후속 유전학은 우리가 유전자의 수호신처럼 살아야 할 존재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의지와 책임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음껏 먹고 마시자, 담배도 피울래라는 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 누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하루 한 끼를 먹을 때라도 3대가 함께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자식의 자식을 돌보려 하는 강력한 감정 또한 진화의 산물이자 선물이다. 우리는 매 순간 생명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선택으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정말 내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아이들을 새 키우는 엄마로서 가끔 타협하고 싶죠. 그리고 때론 타협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지금 밥상을 차린 것이 나의 아이들 미래에 주는 굉장한 선물이라는 생각, 그리고 그 자녀들까지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제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할 때 꼼꼼해져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선택하는 기준이 바르게 서는 것 같아요. 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요. 건강에 대한 소비는 지출이 아닌 정말 투자라는 말에 적극 공감합니다. 함께 내가 아는 게 힘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